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조금 있다가 비강춘하라는 걸 해보려고요. 비강춘하가 뭐냐면 이제 코에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여기가 왼쪽이에요. 왼쪽 코로 거의 숨을 못 쉬어요. 네, 이렇게 해야지만 왼쪽 코가 거의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그래서 그 마르페도 했어요. MARP. 근데 그게 효과가 없었고 마르페가 약간 실패해서 지금은 이제 입천장에서 재건한 상태예요. 제가 한지 뭐 몇 달 된 것 같은데 근데 한 번 더 할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또 뭐 여기가 저는 대구에 사는데 거기 치과는 또 서울에 있고 사실 치과 치료도 지금 경과가 별로 좋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사실 저는 아쉽죠. 이 블랙 트라이앵글 때문에 미치겠고 이 충돌이 너무 많아요. 충돌이 얘랑도 충돌 그리고 얘는 여기 뜨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제일 한쪽 어금니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는데 이제 이유는 저한테 되게 명확해요. 뭐냐면은 이갈이를 전 하거든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왼쪽 어금니가 많이 낮단 말이에요. 그냥 낮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왼쪽 턱에 불편감이 있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항상 얘만 이렇게 빠져나와요. 근데 제일 한쪽 어금니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얘를 이제 바로 세워보니까 위치를 잡아준 역할이에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세워야 되고. 근데 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볼 쪽으로 뻗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얘가 애시당초 뻗어져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뻗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 그게 자연스러운 위치였던 거죠. 왜냐하면은 이 송곳니가 이 가이드를 해줘야지 이제 다른 애들이 충격을 안 받겠죠. 이를 꽉 깨물고 이렇게 틀게 되는데 어금니가 당연히 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가 가이드가 바로 안 되면 어금니가 힘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뻗어지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금니의 높이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게 저는 사실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어금니의 높이 변화, 어금니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은 이갈이가 거의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긴 한데 당연히 이 경추 1, 2번 목 뒤에 목뼈가 영향을 준다는 거를 저는 아마 이번 연도 아니면 저번 연도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경추가 이제 왜 틀어지냐 이거죠. 항상 저는 이 왜를 좀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어 안면 비대칭도 이제 근육 비대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받는 게 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어금니의 높이가 너무 뭔가 높게 물려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인 거죠. 어느 정도 어떤 그 범위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얼마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이제 주저리 얘기하는데 아까 생각나는 걸 얘기하면은 이 어금니의 이 교두가 저도 몰랐어요. 저도 얘가 뻗어져 있다가 이번에 이제 교정을 하면서 제일 안쪽 어금니로 상하악 다 붙였거든요. 얘네가 바로 서다 보니까 얘네가 사실 처음 이렇게 다물어지면서 약간 이 가이드를 해주더라고요. 거기에 교두들이. 그러니까 얘는 교두가 이제 살아 있으니까 자연치하니까 그거 가이드를 해주는데 여기는 이제 가이드가 안 되죠. 네, 그렇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알게 된 거는, 이제 여기 이 견시도가 너무 강하게 되면은 턱이 뒤로 들어간다고 제가 이제 저한테는 많은 도움을 주셨던 그 이제 치과 원장님, 대구 범어 W 치과 이제 김상원 원장님이 그렇게도 얘기해 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블랙 트라이앵글이 너무 심해져갖고 지금 강남에서 다니는 치과에서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찾아갔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그렇고 저는 원래 잇몸이 이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진실이고 저는 거짓을 지금은 뭐 거짓말 안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 잇몸은 좀 보이게 됐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브라켓의 위치가 뭔가 잘못돼서 얘가 이제 뭔가 이렇게 되는 건지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마음은 아픕니다. 그러고 근데 돌아가서 이제 대부분 이 톡방에 오시는 제 톡방 그 턱관절 정보 공유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문제는 치과 치료에서 거의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치과 치료 특히 어금니나 이런 쪽의 어떤 크라운이나
뭐 임플란트나 뭐 이르코니아 그런 재료로 하는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거의 의족을 다는 거죠. 의족. 다리를 잘라내고 이제 가짜 다리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그 높이나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이제 맞춰주지 않으면은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대부분 이게 씹히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 경험으로 거의 거의 저한테는 확실한 진실인데 이 시팅이라고 하나요? 저도 이제 치과 유튜브에서 봤는데 시팅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해요. 시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교정 끝날 때 사실 교합을 다 맞추지 않고 그냥 대충 맞춰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팅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게 이제 왜 발생하냐는 거죠. 이갈이를 하는 우리 몸도 뭔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완전하진 않지만. 근데 그게 뭔가 이제, 이런 걸 하게 하나 봐요. 그래서 꽉 깨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해서 몸에 뭔가 맞추는 거죠. 이 경추가 편하게 하던지 뭐든지. 그래서 저는 이 교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교합은 당연히 중요해야겠죠. 근데 이 단순히 맞물리는 교합. 그래서 먹지나 이런 거 했을 때 뭔가 다인다 이런 거보다는 전 이제 높이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전 치과 제가 이제 좀 그게 사연이 있지만 그 전에 치과가 병점 하이 치과였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에 푸른 레진을 한쪽만 올려본 적이 있었어요. 여긴가 어디에. 근데 그러고 제가 귀에서 이상 증상이 생겨가지고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치료를 거기서 중단한 거거든요. 그니까 이 턱관절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이명이라든지 뭔가 온갖 그런 사실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 듣게 되는 어떤 증상을 겪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쪽을 올렸는데 파란색 레진을 당연히 이게 안 닿죠 양쪽이. 근데 나중에는 얘가 약간 이렇게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적응을 하고 그 적응을 돕는 게 이갈이 꽉 깨물기고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치만 어쨌든 하기는 한다. 근데 저도 이갈이 이 꽉 깨물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평생 어릴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이가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일종의 몸이 뭔가 치아들도 자고 일어났으니까 뭔가 긴장이 풀려서 얘네들이 부드러워졌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이갈이를 전 했던 건데 그것도 저도 몰랐어요. 당연히 이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뭔가 기본적으로 내가 이상한 것 같고 근데 어 그 근데 제가 이제 저한테 큰 도움을 줬던 그 대구 W 버머 WC가 김상 원장님 뭐 이 자리를 빌어서도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늘 드리지만 어쨌든 감사드리고 근데 그때 했을 때 이 이갈이를 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걸 해봤어요. 이렇게 셀로판지 같은 걸로 만든 이런 끼는 건데 엄청 얇아요. 그걸 하면은 이갈이를 하면은 그 붉은색이 색이 벗겨져서 투명해지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알았던 거죠. 저도 그러고 제가 이제 이갈이를 내가 주변에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가 내가 이갈이를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이제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고 항상 누구 만나도 턱을 보고 치아 교합이나 치아 이런 거나 또 코 저는 약간 삐뚤죠. 오늘 이제 비강 추나 가는데 정말 저한테 도움이 되면은 와 전 진짜 충격받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그런 고생들을 했는데 만약 이게 도움이 그렇게 된다면은 집에서도 별로 안 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해결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경추가 틀어지고 뭐 왜 이갈이가 생기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우선은 제 생각에는 우선은 저한테 제가 했을 때 도움이 됐던 거는 그런 레진 빌드업을 통해서 결국 목적은 견치 유도를 이제 딱 하는 거예요. 치과 의사분들 보시면은 지금 제가 다니는 이 원장님도 이게 살짝 떨어져 있어도 된대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물론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이갈이를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교정을 할 수는 없대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니까 일반적이 않을 수 있죠. 근데 전 일단은 이갈이가 있는 상태인데도 그게 이제 충분히 고려가 안 되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좀 큰 아쉬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금니가 깨지더라고요. 여기는 원래도 안 씹혀가지고 잘 닿지도 않았던 건데 잘 쓰지도 못했던 건데 어금니가 깨져서 제가 그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심지어 통에다가 보관을 해놨어요. 오늘은 여기 대구에서 아침에 예정이 없던 그 한의원 갔다가
서울에 가서 치과를 가는데 뭐 들고 가서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참 뭐 하지만 참 우선은 그런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어쨌든 이갈이나 이 꽉깨물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있다고 거의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 생각하거든요. 한 분 궁금하시면 밤을 한번 새워봐도 괜찮아요. 밤을 새고 잠을 안 자잖아요. 턱이 편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이완을 시켜주고 저도 자고 일어나면 여기 왼쪽 금리 크라운 일레이된 여기가 엄청 얘가 찌부러져 있어요. 약간 느낌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벌리잖아요. 그러면 막 쩌걱하면서 열려요. 근데 이것도 저는 진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게 워낙 이게 환자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되게 인정받고 환영받지 않는 분야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CT스캔으로 견치 유도를 만들고 그걸 하기 위해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문제들 있잖아요. 여기가 아프고 뭐 소리 나고 정말 그건 제 경험에 의한 거지만 말씀드리면은 이갈이를 일단 할 겁니다. 높은 확률 일단 의심해 보셔도 좋고 경추 쪽에도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갈이를 하는데 그게 이갈이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갈이를 이제 견치 유도로 잘 못 받아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금니가 보통 닿아요. 꽉 깨물고 트는데 어금니가 데미지를 받는데 그 힘이 엄청나게 세요. 상상 이상으로. 제가 이렇게 철사를 해놔도 이게 흔들릴 정도예요. 치아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저는 그래서 블랙 트라이앵글도 생긴다고 봐요. 제가 지금 이 겪는 문제가 제가 다니고 있는 치과 원장님이 아쉽지만 그냥 이제 좋으신 분인데 사람은 좋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어떤 수준 이상으로 사실 그렇진 뭔가 알고 있진 않아서 제 생각에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냐.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이제 왜 생기냐. 저는 이제 이 시팅이라는 과정은 계속 교정 중에 생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치아의 변화를 이제 몸은 뭔가 계속 보상작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시팅이라는 건 항상 일어난다. 근데 그 시팅이라는 건 뭐냐, 이갈이나 이과 깨물기의 형태다. 근데 얘네들은 다 묶여 있고 충돌이 발생하면은 타격을 이제 크게 받는 거죠. 원래 같으면 이게 없는 상태면 얘네들이 어떻게 들어가거나 뻗으러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 자기들끼리 움직임이 있는데 묶어놓고 때리니까 이 뿌리 쪽에 데미지가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교정이 끝나면 이게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영상 유튜브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거는 인비절 라인과 블랙 트라이앵글로 검색하면 생각보다 검색되는 게 많진 않아요. 물론 당연히 겹쳐있던 게 펴지면서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좀 과하다 느껴진다면은, 혹은 그렇지 않은 어떤 위치에서의 블랙 트라이앵글이 발생된다면은, 예를 들면 저는 원래 여기는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여기가 이 원장님이 레진 빌드업을 제가 하도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아프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막 올리셨어요. 아무런 장비 없이 그냥 디스캔 같은 거 없이. 근데 그렇다면 얘네들이가 견치 유도가 되긴 하는데 엄청 약간 세게 되는 거죠. 약간 군집 교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지금 뚫렸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실 철사만 걸어놓고. 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턱관절 때문인지 머리도 너무 오랜 세월 빠졌네요. 저는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긴 한데 이야기가 벌써 길어졌네요. 17분이나 됐는데 그렇고 이 영상을 찍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고 정보가 오가고 하지만 항상 너무 과격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물론 그 심정을 절대 다 모르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을 겪는 거는 정말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운이 없는 거고 아쉽지만 이 현실이 완벽하지 않은 거죠.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어떤 교과서에서 배운 것만큼 완벽하지 않은 게 그런 점이고, 그리고 이 치의학도 사실 한계가 있고, 정말 무서운 거는 이 환자들이 주는 어떤 피드백에 대해서 교과서가 아예 원천적으로 좀 차단을 해놓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정신과를 가봐라. 근데 정신이 이상하지 않거나
멀쩡하다는 거를 되게 보여라고 하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침착하게 얘기하는 것도 더 그런 면도 사실 있어요. 이런 언어를 조심하는 것도 괜히 이제 트집 잡히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제가 그렇게, 물론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항상 친절하려고 하고, 그래도 당연히 완벽한 인간 아니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건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렸고 뭐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는 거. 어쩌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금리가 많은 거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동네 치과 이 바로 앞에 있는데 갔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그게 제가 이제 신경치료나 신경치료할 것까지는 아니었대요. 근데 그 의사가 제 신경을 죽였나 뭐 하던 중에 그랬대요. 그래서 뭐 자기가 실수했다. 제가 그때 그래서 어린 나이에 되게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어머니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밖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그래서 신경이 죽었으니까 신경 치료를 해야 되고 크라운을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안쪽 어금니의 어떤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모든 거의 어떤 시작은 사실 이 코에서 비롯됐다고 지금은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거든요. 숨을 잘 못 쉬니까 이게 상하게 발달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교정했을 때 약간 턱이 이렇게 나왔고, 약간 이런 뭔가 식이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애시당 초 처음에 여기 어금니 아팠던 것도 뭔가 원인이 있었겠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르페를 하면서까지 지금 이 치과 다니는 이유 마르페밖에 없어요. 이 원장님이 턱 관절에 대한 이해도는 저는 많진 않다고 봐요. 물론 경추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제일 안쪽 어금니를 세우는 거에도 이제 그렇게 해주셨고, 사람은 좋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환자 이름을 막 불러주시고, 그것만으로 사실 따뜻한 거는 맞거든요. 인간으로 그래도 본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고, 그치만 이제 어떤 턱관절에 대한 이해도, 제가 저를 살린 건 다름없는 이거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뭐 크게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찍은 유튜브 영상의 어떤 댓글들, 반응들을 보여드려도 사실 저는 사실 외면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전문가라는 타이틀,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어떤 대답을 줘야 된다는 입장이 어려움은 있겠죠. 하지만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모르면 알아가면 또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정말 복합적이죠. 환자를 대상으로 나쁜 말이지만 뭐 실험이나 그런 마루타를 할 수는 없는데, 그거 아니면 답이 없는데, 그거 자체는 또 의료 행위로서는 불법일 거예요.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떤 암암리에 그냥 하는 거고, 교과서적인 거에 벗어나서 진료를 하면은 그건 또 이제 의료 행위자한테 또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거라서, 전문성을 유일하게 지키고 본인의 어떤 세계관도 지키고, 그런 거는 그냥 너가 그냥 이상한 거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이제 눈앞에 다시 안 나타나게 하면은 본인은 뭐 문제가 없겠죠. 물론 그렇고, 이야기가 정말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들 이제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힘을 내야겠죠.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잠의 질을 어떤 식으로든 너무 떨어뜨려요. 특히 이갈이 하면 정말 피곤합니다. 이거는 호흡보다도 더 문제예요. 이갈이를 하면은 피곤해요. 여러분이 피곤하고 뭐 실제로 성격이 예민해질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 겪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이게 잠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정말 평생 동안 피곤했고, 이 비강 호흡 후기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제 발언이나 이런 게 뜻하지 않게 그런 누군가의 그런 마음에 그런 걸 줬다면은 좀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너무 좀 나쁘게만 봐주시지는 또 않았으면 좋겠고, 항상 대화에 열려있고, 그러니까 혹시나 뭐 관계자분들이면은 좀 어떤 식으로든지 저와 건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나눌 수 있는 분이라면은 뭐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